자, 당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변론 10차 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이제 형사재판 첫 기일이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 13분에 끝날 것을 예상했으면 왜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간만 3시로 연기를 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 한창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면면이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 등판을 하는데 이 증언의 무게감. 근데 사실상 이 세 사람의 발언이 바뀔 가능성은 좀 적은 인물들이라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헌재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마지막 기회다, 카드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네, 뭐 홍장원 1차장이야 뭐 지난번에 논쟁점이 있던 게 있으니까 메모의 실질 신빙성 논란이지 않습니까? 뭐 오염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은 나올 얘기가 뻔한 것 같고요. 또 조지호 청장이 그동안에 검찰 조소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와서 말을 바꾼다? 이것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다 야당 쪽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는 절차의 하자, 소위 국무회의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강력한 증언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이 변호인단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해오면서 소위 줄탄핵이라든지 또는 입법 독주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계엄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술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다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동의하진 않고 또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아마 이런 논조로 오늘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변호인단이 얼마나 활용할지 또 그거를 그래서 계엄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로 어떻게 끌어낼지는 뭐 지켜볼 대목이지만 한덕수 총리의 스탠스는 양쪽의 반반씩 이렇게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입니다. 오늘 사실 변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증인 변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종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계엄에 물리력을 동원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이고 하나는 경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군과 관련돼서 이 헌재 법정에서 군에게 어떻게 지시가 하달됐고 그 지시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주로 규명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찰도 같이 동원됐고 이 경력이 어떻게 국회 주변에서 활동을 했고 누구에게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혹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계엄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서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했었느냐에 대한 부분 이걸 규명하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 종전까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 측에서 오히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본인이 암투병을 이유로 불출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차례나 불출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강제 구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다 공히 증인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오늘 발언이 매우 중요하고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극구 주장하고 그리고 그의 헌재 출석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 청장의 입장이나 그동안의 진술에 약간의 번복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번복이 있을 가능성을 감지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취재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용산에서는 지금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자로 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이진호 전 수방사 사령관이었고 또 한 명은 조지호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라든가 이런 뭐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기존에 진술됐던 것을 의견의 다툼이 있을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중에 한 명으로 조지호 청장을 꼽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럼 그게 이제 교감일지 아니면 기대감일지? 그게 저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최종적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결국은 헌재에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넘어선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마도 모든 진언과 어떤 뭐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일말의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조 청장에게 그의 발언에 그의 입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상당히 지금 암투병 중이라 아프고 당초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 어린 감정적인 반응까지 보이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닥달했다. 우리에게 체포 지시를 했다. 이렇게 6차례 검찰 조사가 있었고 이미 헌재 변론 4차에 그것이 증언들이 이제 사실상 채택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지금 경찰청장도 아니고 투병 중이고 이런 상황에 굳이 헌재에서 말을 바꿀 것이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진술 번복이 있을까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게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어떤 진술, 키워드 이 부분 단어들을 이제 정확하게 적확하게 그걸 그대로 진술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지만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사용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끌어내라.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6차례 계속 일관되고 그렇죠.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바꾸기가 과연 쉬울까. 특히나 경찰 조직 아래서 조지호 청장은 검찰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거든요. 예. 즉 자신이 키워온 조직, 자신이 책임지는 조직에 의해서 조직의 명예, 어떻게 보면 경찰 조직에 누를 끼치고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큰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슨 영달을 보겠다고 진술을 바꿀까. 글쎄요, 이 진술 바꾸는 거에 대한 뭐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워낙 명확하고 적확한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박창환 교수님의 예상이 맞다면 이 탄핵 심판은 사실상 끝났다 상황이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